뭐 잘 아시겠지만 50년대 때 한국 전쟁 겪게 되고 하면서 그렇지. 어려웠던 시간이 쭉 되고 원조 경제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자금증이 좀 들어오면서 힘들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나라가 버틸 수 있다가 50년대 후반이 되니까 미국 경제도 또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원조 경제를 끊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로 자금을 지원해 주다가 이제는 돈도 갚아라, 빌려줄게 뭐 이런 식의 상황도 되고 60년대 초반 오면서 4.19 혁명이나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도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웠거든요. 나라는 가난하고 가난한데 사회는 혼란스러우니까 사실 이제 경제 위기는 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 네.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 한 1960년대 초반, 1963년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이 당시 1억 700만 달러니까 1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뭐 4천분의 1, 5천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찌됐건 이제 좀 살려보려고 이제 국가에서 종합적인 경제 개발 그리고 수출을 타겟으로 목표를 좀 세우게 되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 생기긴 생겨요. 어떤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일본이 경제 부흥에 성공을 하면서 일본이 기존의 시스템을 내려놓고 중화학공업 위주의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경공업 시장이 좀 빈 거예요. 그러니까 경공업 쪽에서 좀 수출을 해나가면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아, 기회였네요. 네. 네. 오히려 오히려- 일본이 살짝 발을 뺀 곳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메꿔보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뭐 전자제품 조립하고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런 식의 경공업에서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때는 이제 경공업 진출을 통해서 경제를 좀 한번 살려보자라는 걸로 이제 기회가 열리고 그때 이제 경제가 골로 좀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수출을 잘하면 되겠네라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아하. 이제 확신에 뒤따르는 추가적인 정책들이 하나하나 이제 덧붙여져야지만 국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무슨 길을 만들었을까?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있겠죠. 맞아요. 경인 고속도로가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항상 똑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인천이 가깝고 또 이제 화물은 대부분 배를 통해서 바다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도 경인선이 제일 먼저 놓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고속도로도 경인 고속도로 먼저 놓는 게 이제 순리죠. 그렇죠. 이쪽이 네, 네, 발달하고 연결 바로 되니까. 네. 고속도로가 놓여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도가 주요 운송수단이긴 한데 철도가 또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철도는 그 문전 연결성, 그러니까 바로바로 원하는 데까지 화물을 옮기는 데도 한계가 있고 운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화물 적재량이라든지 화물 이동성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또 회전율도 떨어지겠다.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새롭게 도로를 건설하고 그 도로 위에 화물차들로 이제 운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급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한국의 대동맥은 경부 고속도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과 이제 부산을 잇게 되는 고속도로인데 재밌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드릴게요. 너무 재밌겠다. 짜잔. 이게 뭐야? 뭐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아, 뭘 뿌리고 샴페인? 계시는데? 샴페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샴페인 보통 이렇게 축하할 때 쓰잖아요. 맞아요. 요게 이제 경부 고속도로 개통하고 개통 기념으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 샴페인을 뿌렸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이야기할 적에 경부 고속도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좀 꼽는 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당시에 논란 엄청 많았어요. 왜요? 이때는 첫 번째 재원의 문제. 아. 왜냐면 이 당시 비슷한 도로를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고속도로 건설 비용이 한 3,600억 원. 비싸니까. 비싸지? 예, 이 당시 우리나라 경제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는 너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서울에서 영동지방 쪽으로 하는 강원도 지방 쪽으로 가는 도로를 뚫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가깝기도 하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산업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 내외로 이제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또 하나 좀 유명한 건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었던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했고 그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워낙 좀 되게 좀 치밀한 이론가로 유명한데 경부 고속도로가 뚫려버리면 경제적 편중 현상이 심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울과 경상권만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전라권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했었죠. 결국은 서울과 이제 부산 쪽, 맞아. 예, 소위 말하는 경부 축선을 뚫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냉전 때니까 일본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활로를 뚫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도 건설 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 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선택이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아유, 원래 무슨 출신이죠? 네, 군부 출신의 그렇죠. 장군이셨잖아요. 네. 스타일 저돌적입니다. 돈 부족해? 그냥 해. 부족한 데는 군대 투입해. 어머나. 2년 5개월 만에. 너무 짧은 기간 2년 아닌가요? 5개월 만에 돈은 430억. 그러니까 당시에 비슷한 길을 뚫었었던 일본에 비교했었을 때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뚫었죠. 너무 부실공사 아니에요?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쓴 거. 많이 안 쓴 거죠. 많이 안 쓴 네. 거죠. 그래서 뭐 부족한 구간에는 군인이 와서 공병대가 길 대신 놔주기도 하고 또 이제 채비지 제도라고 그래서 땅을 거의 뭐 거주로 헌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니까 야 길이 뚫리면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뭐 아주 싸게 팔기도 하고 그렇지. 대신에 이제 이 땅을 준 대신에 채비지라고 해서 다른 땅 혹은 다른 뭐 쉽게 말하면 뭐 휴게소 운영 권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안 쓰면서 토지를 수용하고 차후에 이 길이 뚫리면서 나오는 경제 효과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이야. 사후 보상 찾았네. 네, 그런 방법을 방법을 찾았어요. 찾았네.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서 사실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싼 가격으로 빠르게 와. 길을 뚫었죠. 대박. 이런 건 장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은 너무 짧잖아요. 네. 너무 빨라. 부상자도 많이 났고 돌아가신 분이 77명이나 계셨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짓다 보니까 완공을 해놨는데 이제 부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자들은 그 고친 비용이 지은 비용만큼 들었다. 아.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하게 됩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시켰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정치적인 이견은 없었나요? 이 날카로운데? 세다. 질문. 그렇죠. 왜냐면 이 시대가 이제 지금 경제 성장만 이야기하면 역경을 극복하는 화려한 성장의 시대지만 냉정히 말하면 5.16 군사 쿠데타, 삼선 개헌, 유신 체제 딱 이때거든요. 강력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업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내가 나니까 이런 거 한다. 이건 어? 생기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생기니까 나의 이런 전횡은 모른 척해. 아, 이런 식의 어떤 전략도 좀 있었기 때문에 공사 기한을 최대한 본인의 선거 때와 맞춰서 이야. 진행하려는 것들. 한편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이 기간을 좀 이렇게 엇거지로라도 좀 맞춰서 가는 흐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산업 성장이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 경공고에서 또 중화학공을 나아가던 단계거든요. 아. 이때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엄청난 이제 또 물류 유통 속도가 올라가는 또 장점들도 생기게 됐죠. 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언제나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보는 거고 역사는 언제나 다양한 면들이 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